그 사람의 그 프로필 사진에 군복 입은 모습이 찍혀 있는 거예요. 4명이. 아, 정상적으로 신분이 군인이 맞구나. 주문한 물품들을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투 식량 거래한 업체가 17만 원이란 가격을 터무니없이 가격을 그쪽 업체에서 불러가지고 제가 부대 내서 아주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상관에 화난 목소리도 들렸다는데요. 이야. 실수를 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주소 이사이랑 상관이 애들 건질 거야. 와. 그럼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대혁이라는 중사가 상당히 부대 내서 지금 이 전투 식량 때문에 공경을 겪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았어요. 그렇죠. 70박스 비용 840만 원을 대납해줬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제설용품을 찾으러 오지 않은 한대혁 중사. 그제야 군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인 것을 알았지만 전투식량 대납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답니다. 판매업체에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반품 신청서로 접수를 받고 걱정해주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사줘요? 이거 한 통속인데 저런 문자를 보낸 거네요. 피해자를 농락한 겁니다, 이거는. 네. 이들의 사기 수법은 군인을 사칭해 물품을 대량 주문하며 접근하고 이후 전투식량 대리 구매를 빙자해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데요. 그러네요. 사실 이들은 한 범죄 조직인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전투식량 업체 주소로 찾아갔다는 철물점 사장. 과장님 보내신 그 명함 속의 주소로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3, 40분 걸려서 갔는데 그 동일한 상고도 없고 명함 속 주소는 대체 어떤 곳일까? 계십니까? 혹시 여기 상고 계시는 분들 조금 아시나요? 사람들 고춧가루 하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주문 물품은 재고로 떠안고 840만 원의 금전적 피해도 입은 김 씨. 하루 매출 좀 오르겠다는 기대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유, 저 물건들은 또 요즘 어떡해요. 경기가 또 너무 안 좋고 집세라도 좀 보탤까 방심을 하고 제가 이렇게 거래를 이어졌던 게 너무 큰 불찰이었고 그렇게 너무 자책을 많이 했죠. 너무 속이 너무 상하고. 철물점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보가 왔다고 합니다. 아, 정말. 심각한 사태가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 그럼요. 작년 5월 2일 이후로 에피소드 목록이 이게 나타나져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번 주에도 방송했는데 보시면은 1월 16일 방송이요. 저번 주죠. 제가 진짜 이 사건 당한 이후로 오늘 몸이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사건 생기신 거예요. 예. 진짜 살면서 이런 사건 당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잡니까, 진짜로. 부대명과 군인 이름만 다를 뿐 모든 수법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840만 원. 금액도 840만 똑같네요. 원어치를 홍보를 하고 꺼림칙한 거예요. 그때 그 국방부하고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국방부에는 그 부대에 이동석 대위라는 사람이 없다.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더니 천연덕스럽게 발뺌을 했답니다. 저희 부대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셨으면 뭐 있다 없다 뭐 얘기를 했겠지만 저희가 국가 보안 상황이고 저희 주소지라든지 이런 게 다 자체가 보안인데 그 대대장님 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 사장님 아니 그걸 다 물어보시면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 저희 그런데 말을 한참 돌리더니 갑자기 사단장 이름을 댑니다. 대대장 물어봤잖아요, 대대장. 팀장 박동국입니다. 박동국. 네 뜨긴 하는데요. 네. 아니 당연히 검색하면 나오죠. 네. 그쵸.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지 안 나오는 사람을 제가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이름을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대장은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약속 안 지킨 게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군인을 사칭한 사기 사건은 2024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군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단체 식사를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도시락 480개를 주문한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량의 음식을 예약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로 끝났는데요. 뉴스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충주의 한 식당은 순대국밥 50인분을 주문받았는데 노쇼를 당했습니다. 그날은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아버지랑 이제 한 분 더 불러가지고 총 4명이서 했죠. 김동현 중사라네요. 요구 사항이 꽤 구체적입니다. 신뢰가 가도록 이야기를 하네요. 예. 부대 이름으로 결제 확약서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런 공문서를 받으면 믿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그렇죠.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자 연락은 두절됐습니다. 아이고, 아 진짜. 저 많은 음식을 어떡합니까? 필요한 분들께 무료 나눔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같은 날 5분 거리의 식당도 똑같이 노쇼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부대에서 40인분 정도 포장을 해달라. 문자로 뭐 공문서 같은 군대에 있는 그런 걸 보내주시고 처음에는 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한 10분 정도는 뭐 기다려보자 했는데 한 30분 지난 다음에는 아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당면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어가지고 이제 폐기 처분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40인분을 다 버리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유, 참. 아 이게 뭐 장난으로 일부러 막 여러 군데 전화해서 한 건가? 근데 공문서는 뭐 왜 보냈지? 그럴 이유가 있나? 그런 게 궁금하긴 했었죠. 왜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요. 범죄 전문가들은 군인 사친 사건 초기부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 노쇼만 일어나지? 노쇼만 일어나서는 얘들이 수익이 안 될 텐데 범죄 그러게요. 수익이 사실은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는 전조다. 전조 증상이 곧 연결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오가는 그 결제 대금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편취 유형으로 가는. 그래서 이 두 단계의 이거는 이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죄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죠. 보다 더 진화된 사기꾼들입니다. 군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식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월 전남 지역의 군부대 소위로부터 화분 주문을 받았다는 꽃집. 꽃집이네요, 또. 이번에는 전투 식량이 아닌 와인 대리 구매를 부탁했다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여기 동네에 와인 파는 데를 모르니까 와인 파는 데 있는지 좀 알아봐 달래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와인이 고가더라고요. 320만 원이요? 아니 군대에서 저런 걸 마셔요? 여감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당일로 배송되는 와인 배송 업체래요. 자기네들이랑 이 업체가 싸워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부대에서 보낸 구매 확인서에 적힌 주소가 본인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 주소는 어딜까? 검색해보니 창원의 한 꽃집이었습니다. 하하. 꽃을 군부대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80만 원치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와인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와인 명칭 알려주면서 같은 날 동시에 사기치면서 주소가 좀 헷갈렸어요. 맞아요. 다행히 두 꽃집 모두 와인값을 입금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정말. 대량의 음식이나 물품 구매를 예약한 뒤 대리 구매와 대납을 부탁해 돈을 편취하는 그들의 수법. 이야. 피해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전북의 한 음식점. 이곳은 백숙 50인분 노쇼에 300만 원어치 과일값을 대납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 이번엔 과일이에요. 군대식으로 말을 하고 저는 그냥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군대식이 완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진이 있어요. 군복을 입고 자기가 찍은 사진이.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의심을 뭐 이만큼도 안 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믿었던 건 부대에서 소개한 과일 농장 주인이라는 사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대하고 그 새로 계약하셨다고 그 주문이 들어왔네요. 부대는 배에서 올리면은 바로 나와 돈. 아 잠깐만요. 네. 야 김건희야 그쪽으로 물건 이쪽으로 보내갖고 해줘. 물건 좀 싣고 있어가지고. 실제 농장 주인이 아니고 같은 사기꾼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렇게 서로 연기를 한 거죠. 것도 하고 지금 내 계좌 보내줄게. 적을 수 있어? 연기가 그냥 나도 뭐. 지금 정신없어. 일단 지금 보내다 죽겠어. 나가야 돼. 하나 보내고 저 해줘. 배 30박스값 309만 원을 입금한 후에야 그들이 한통속인 걸 알았답니다. 사칭범이 보낸 과일 농장의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긴데. 그냥 주택인데요. 그냥 네. 가정집 같아요.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박은희 씨 댁 맞나요? 아니요. 여기 가수원이랑 관련 있나요 혹시? 혹시 박은희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몰라요. 군인 사칭해가지고 막 노쇼하고 막 이런. 그녀는 그 본인가? 네. 참 아주 날 피곤했어요. 그렇지 피해를 본 사람들. 지금처럼 이게 역할 분담이라는 조직화가 아주 지능적으로 된 것 같아요. 한 사무실에 모여갖고 이 범인놈들이 기자들이 서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도 내고 우리가 상상할 이상으로 수직 계열화, 범죄 기업 미력화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되어 있어요.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절망에 빠뜨린 군인 사칭 사기 사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 사례는 80여 건. 그런데 올해 1월 20일 기준 226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강원경찰서에서 전국 사건을 병합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싱 조직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 시나리오를 이제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해외에는 항상. 그래서 군부대를 사칭하는 방법.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보이스피싱이나 몽키피싱은 법적으로 조금 그래도 강화가 되어 있어서 지급정지나 좀 신속하게 피해 회복 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다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계약은 지급정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런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이체한 돈을 사기범들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는데요. 제가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 309만 원 지금 보냈거든요. 그걸 지급정지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약수로 송금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일반 사기건으로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계좌는 바로 지급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군인 사칭 사기는 왜 보이스피싱과 다르게 보는 걸까? 보이스피싱은 바로 지급정지가 되잖아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해서 자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해서 속인 경우는 통신사기에서 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가령 중고나라 사기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 지급 정지를 바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서 편취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사칭범들이 이거 분명히 알고 시나리오 짠 거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들은 입금 영수증의 계약 조항에도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두 개 조항도 저는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결제 후 판매 담당자에게 결제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라. 타인 명의로 입금하면 거래가 취소된다. 근데 아마 이런 요구를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포 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송금 내역을 판매자, 그러니까 사기꾼이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결제 내역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제작진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어제 당했다는 분도 계시네요. 어제요? 이번에는 어떤 물품을 주문하면서 사기를 쳤을까? 이제 인천에서 안전용품 점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신고는 다 해놓은 상태고 입금을 그쪽에다 해버려서 840만 원 정도. 안전화 20켤레를 주문하면서 전투식량 구매 대납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간으로 군인 사칭범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채팅방을 나갑니다. 범인 못 잡는지 묻고 나갔네요. 피해자들은 같은 피해자인 척하며 접근하는 이들이 있다는데요. 이 사람이 장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메일기더라고 이제 프로필을 바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쓱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이 왔어요. 경찰에 확인을 해봤는데 군인 사칭 사기건으로 접수된 것 중에 5천만 원 피해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머나. 이상한 건 보낸 사람의 프로필 이름과 사진이 계속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거 수사 진행 과정을 체크하는 느낌이에요. 스파이 같죠. 애들이 검색을 다 합니다. 지금 현재 군 사칭대 수사 상황이 어떻지? 군 간부의 언론 보도가 났나? 다 검색을 합니다. 그 모니터링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뭐 일부 검거가 됐고 구속도 됐지만 계속 구속이 이루어지고 검거가 됐고요. 피해 회복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에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사기범들.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에 망연자실하고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에 자책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모 내용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사는 자리가 궁금해가지고 요거 가게 운영비도 좀 보탤까 그렇게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를 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상처가 커서요. 그냥 하루에 뭐 1만 원, 2만 원 팔더라도 아 이게 나의 입장이구나. 나의 그런 매출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살려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50만 원씩 제 눈썹 몇 가래는 50개씩 말씀드렸고 그리고 곡괭이는 20개. 고정적으로 좀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준비를 해줄 수 있겠냐? 네, 안녕하세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소머리국밥 40인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 연락을 주신 신규 거래이시기도 하고 부대는 빼서 올리면은 바로 나와 돈.